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예상보다 좀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자 당연히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고 달러도 또 약세로 가고 이런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 중간에 또 연은 총재 한 분이 지방 연은 총재 한 분이 또 금리에 대한 이상한 발언을 또 함으로써 조금 또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지만 마지막에 이제 애플이 대형 기술주의 상승을 이제 다시 주도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 애플 이렇게 이제 둘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01%니까 보합으로 끝난 거고 나스닥이 1.68%가 올랐고 S&P 500도 0.74%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은 0.1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기관 이거는 이제 선물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제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해서 장중에 이어지면서 주가는 이제 지수 2,700을 내줘서 이제 하락권을 에서 흔들리면서 낙폭을 이제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6,361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5,89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81.82포인트, 어제보다 0.93%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0.6%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각 주체별로 매도 매수가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시장도 막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297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244억을 순매도를 하고 개인이 43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60.47포인트, 어제보다 0.28%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오늘도 파생 시장이 오히려 현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1조 3천이 넘게 선물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관이 한 8,600억 정도 선물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현물 매도가 이제 오늘 기관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어제 양봉이 오랜만에 나온 후에 오늘 다시 이제 음봉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추세 전환을 좀처럼 시장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음봉이지만 상승 음봉이긴 한데 이걸로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드디어 이제 1,370원이 넘어서 1,375원 40전 11원 30전이 어제보다 강해졌습니다. 이제 슬슬 걱정권으로 들어오는데요. 슬슬 걱정권입니다. 환율이.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각 주체별 움직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639억, SK하이닉스 227억, 이런 상황에서도 샀습니다. 두 종목은. 그 다음에 현대차 504억, 셀트리온 112억, 네이버 97억, LG화학 44억, 이렇게 이제 샀고,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는 1679억이나 매도를 했어요. SK하이닉스만 82억 사고, 그 다음에 찔끔찔끔 샀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기관 전부 매도를 했고, HLB도 전부 매도를 했고, 알테우스는 기관만 94억을 사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엔캠도 외국인은 152억 샀는데 기관은 173억을 팔았고 리노공업이 외국인 145억 기관이 36억 이렇게 둘 다 순매수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백만개미 스쿨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늘 뭐, 장 너무 좋다, 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오늘 좋은 장은 아닙니다. 지수 보시면 알지만.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 준비하라 이런 말씀도 어제도 좀 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이게 가라앉는 시장이지,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시장 아닙니다. 예, 갖고 계신 주식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쭉 제가 말씀드려오던 전력 설비나 전선 뭐 이런 거 스마트 그리드 이런 데 관련된 것들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이게 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얼뜻 보면 전선 같지만 실제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보면 이것도 AI입니다. AI,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이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거든요.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얘기는 뭐죠? 예, 송전할 수 있는 전선이 또 필요로 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수요도 한 거고 근데 이제 이 전선 중에서 이런 이제 고부가가치가 되는 전선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리값이 오르니까 이제 전선값도 오르겠지만 특히 이제 전선에서는 고압 송전에 관련된 것들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필요한 게 고압, 왜 고압이 가야 되냐면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보낼 때 고압으로 보내야 로스가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압 전선이 부가가치가 높은 거고 그렇게 고압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데선 똑같으니까 변압기가 또 많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이 오늘 또 움직였는데 뭐 아시지만 조선이야 뭐 수주량이 넉넉하니까 몇 년 할 게 있고 또 이 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고부가가치선 친환경의 고부가가치선들의 발주가 이제 늘어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미군 MRO 메인테너스 리페어 오버홀 이거 MRO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군함에 대한 이것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마 그 한화하고 현대중공업의 부회장들이 가 있을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얘기할 게 없죠. 이게 뭐 반도체는 지금 뭐 얼마 빠지고 뭐 어제보다 얼마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HBM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등등 뭐 우리가 반도체의 밸류 체인을 전부 다 아우르는 재료 장비 뭐 이렇게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가 AI하고 이제 공동운명체가 아닌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AI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비슷한 게 이제 AI 챗봇이죠. 이것도 이제 뭐 로봇이 있지. 예전에는 뭐 그냥 로봇 뭐 이랬는데 이제는 AI를 빼고 로봇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들이 지금 AI 때문에 크게 이렇게 서로 물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플란트, 이거는 한 증권사가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에 2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중국, 매출이 뭐 잡히게 된다. 뭐, 그래서 뭐 목표가 20만 원이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이제 그쪽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하면, 지수보단 종목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오늘 뭐 댓글에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이제 뭐 쉬러 갑니다. 막 이러는 분도 계시고 또 이거 왜 내가 가진 거 안 올래 이런 분도 이제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게 좀 심해지는 장이다. 그렇지만 이제 지수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이게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이제 좋은 느낌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잘 하려면 종목도 잘 골라야 되고 또 매매하는 타이밍도 잘 골라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둘 다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 힘들게 하시는 분은 너무 그러지 마시고 100만 개의 스쿨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100엔트 치시고 문의사항이나 뭐 얘기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볼까요?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이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나 뭐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죠. 주로 제가 금요일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이거를 이제 좀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요소입니다. 그게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수치, 인플레이션의 상황, 거기에 관련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추이가 이렇게 막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가까웠다 이랬다가 아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금년에 한 번도 안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막 나오니까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멀었다 이러면 이제 시장이 좀 어렵게 움직이다가 또 뭐 어제같이 또 PPI 조금 잘 나왔다 뭐 이러면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오르고 이런 게 이제 계속 그 축이 시장을 이제 누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인류의 새로운 미래가 라고 이제 얘기하는 AI입니다. 인공지능이 그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AI라는 게 섹터라고 얘기하기도 이제는 넘어섰죠. 이건 이제 패러다임인데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또 한 축이죠.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른 금리 변동의 문제, 하나는 AI의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을 밀어 올린 것도 역시 이제 애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애플은 조금 고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던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이게 좀 조각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그 차이를 뭐였냐면 그게 AI를 선언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데 드디어 이제 애플이 그 맥 시리즈 연장으로 M4라는 이제 그 칩을 개발하겠다는 걸 들고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애플도 이 AI에 참전을 하는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모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결국 얘네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AI 전쟁에 앞장을 서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뭐 그 얘기 나오자마자 애플이 한 4%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든 AI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AI 이외의 얘기를 하면은 크게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게 이제 현재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한편으로는 이제 시시각각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연준이 뭐 금리를 뭐 빨리 낼 수 있네, 아니네, 뭐 금년은 못 내리네, 뭐 이렇게 이제 시각이 바뀌면서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범피 이게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를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결국은 시장은 금리 인하하고 AI 확산이 이게 동시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AI가 막 확산되고 이게 동시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금리가 좀 애를 먹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은 AI가 정답일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뭐 언젠가는 금리 내릴 거고 계속 이럴 수 없는데 그러면 차세대의 인류가 지향하는 그게 뭐냐? 제일 큰 게 그 화두가 뭐냐? 그게 이제 AI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샘 알트만이 그 AI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겨우 그냥 막 흑백 TV를 가졌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게 흑백 TV 1970년대 제가 기억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흑백 TV 막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수준이라는 거예요. AI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또 여러 가지 산업을 서로 엮어가면서 이게 발전할 거다 하는 이제 말에는 상당히 공감이 가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AI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의 AI 움직이면 우리는 이제 반도체 그 체인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도 뭐 많지는 않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데 이제 오늘 환율이 1370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사하고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에 선점을 하는 걸 이어가는 거 보면은 어쩌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AI가 훨씬 더 엄청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흥분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왠지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AI의 확산이 뭐 금리 인하가 빨라지면 더 좋겠지만 아니다. 애를 먹인다 하더라도 나름 뭐 어렵긴 하겠지만 AI 확산은 이미 정해진 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지금 그 둘이 막 지배하는 거예요. AI 관련된 게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쪽이 했다가 또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조금 가라앉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서 AI 막 이렇게 하면 이제 폭발을 하게 되겠죠. 그럼 뭐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앞에서 뭐 말씀드린 전력설비니 전선이니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맥락을 보면 AI예요. 그리고 구리값이 오르는 것도 맥락을 보면 AI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어요. AI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해서 발전하면 인간과 싸우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과의 싸움이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은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이 되는 걸 찾아서 우리가 또 사고팔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제가 뭐 그 조항조라는 가수의 후라는 노래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지독한 이제 뭐 그리움, 사랑 뭐 이런 거에 대한 노래인데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올렸는데 제발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많이 좀 봐주세요. 여러 차례.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연애만 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저는 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애도 하지 마라. 주식하고는 연애도 하지 마라. 좀 그냥 함께 길을 가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안녕하고 그냥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 얘기나 이런 거는 세월이 지날수록 가슴에 맺히고 못 잊고 미련을 두고 막 그렇게 해야 되지만 주식은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겁니다. 딱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매매원칙상 아니면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군더더기를 붙이기 시작을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낭패 안 보시려면 그 사람의 사랑 얘기하고 주식하고의 얘기는 다르다. 그래서 좀 한 3번 이상씩 들어주세요. 그리고 뭐 봄이 이제 완연한데 그 기온도 상당히 올라간다고 주말에 그러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